반갑습니다. 인상 펴시고 처음이라고 굳어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 어차피 2021년도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끝났어요.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어. 공부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국가정보학 하면은 우선 뭐랄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도 막상 하다 보면은 동서남북이 어딘지 구분이 잘 안 가.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작하는 게 이제 기초과정이죠. 이 기초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일단 뭘부터 하냐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가 봐요. 기초과정. 기초과정하고 그다음에 기본과정, 그 다음에 심화과정, 이 세 가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죠. 문제풀이지, 문제풀이. 이 네 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거의 한 열 몇 권의 책을 여러분들은 다 섭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또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뭐 전자공학 뭐 이런 특별한 학문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뭐냐면은 어떤 학자들이 그래 이거는 이거밖에 없으라고 쭉 한 줄로 가는 게 아니고 학자마다 자기 줄 따라가 이게 공부가.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탁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거는 학과야 하고 학문이야라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은데 말은 학문이라 하는데 자기 주장 다 펴는데 그 자기 주장이 뭐냐면은 외국 서적을 기술한 외국 서적 그 학자들을 따라온 사람들 다 또 틀리다는 거야. 그 학자들이, 외국 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학자들도 또 틀리다는 거야. 야, 이게 참 골치 아프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어차피, 주로 이제 미국 학자들이죠. 미국 학자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책을 다시 편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조금씩 틀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저부터 왜 하나인데 왜 한 개만 안 나오고 왜 여러 가지 썰이 자꾸 나오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내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국가정보학은. 왜냐하면은 이 책에 있다고 문제를 냈어요. 근데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니까 또 다른 책이 이렇게 돼 있던데 하고 민원을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내야 민원이 안 올라올 건지 이 고민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왜? 실제로 해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공개 안 하죠. 문제 공개 안 하죠. 국어는 이제 원래부터 공부했잖아, 국어. 국어는 자신 있게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하물며 짬뽕으로 되어 있는 이 국가정보학을 공개를 해놓으면은 그 시험 출제한 분은 제대로 근무하기 힘들 거야, 아마 자기 교수로서 근무하기가. 왜? 도대체 뭘 보고 출제했냐고 막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 국가정보학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구를 중심으로 뭐 어떤 전개가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구는 정상적인 거 하나밖에 없잖아. 국가정보원밖에 없죠. 그 또 이게 뭐라고 바뀐다? 뭐라고 바뀐다?
해외 안보가 대외 안보, 해외 안보? 대외 안보지? 대외 안보 정보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뭐냐면은 국내 정보기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은 국가정보원이 뭐예요? 국내, 해외, 뭐야? 국내라 하면 이제 방첩이죠. 주로 방첩 분야. 그다음에 이제 대테러도 나오지. 테러. 그래서 이 국정원이 하나의 통합 기구로서 국내외를 다 망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 국내를 완전히 배제를 시키게 되면은 경찰이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경찰은 해외 조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그 간첩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해야만은 경찰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 루트로 들어오는 거는 해외에서는 깜깜이야. 해외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알고는 있지만 안 알려줘. 너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나라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기관끼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너 대공수사권 가져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다 차단시키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근데 지금 뭐야? 외국에서부터 그 나라에서 출발할 때부터 추적해가 우리나라까지 따라온단 말이야. 국정원이 다 추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아지트를 텄다까지 다 알 수가 있다는데. 근데 이래 되면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거 완전히 이상한 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이제 무너지고 나면은 후회하는 거지. 모르겠다, 뭐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정권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난 모르겠다만은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줄 뿐이야. 왜냐면은 국정원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니야. 해외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북한 하죠. 옛날에는 이것도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따로. 하나의 처로 만들었다면 엄청 그러니까 힘이 셌단 말이야. 이 따로. 이만큼 여기에 대한 그 정보 수집 노력이 많았는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야 될 게 대테러.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안보와 관련돼 가지고 그야말로 군사 정보 위주가 되겠죠. 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야. 우리 그 군사 정보에서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해야 될 길이 대테러. 이거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방첩. 그 다음 과학기술. 그 다음에 또 사이버. 이 사이버가 이제 완전히 또 사람 죽인다고 지금. 사이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해외는 우리나라에 사이버 사령부가 있지만은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있지만은 국방부에 이 사이버하고 비교하면 이 나라 전체를 살피는 사이버란 말이야. 그거는 사이버 작전 사령부는 오로지 사이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이버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아요. 국내 부분에서도. 그래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소홀히 해질 수밖에 없다. 요거 당장 하나 떼간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냐? 그거 아니란 말이야.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연관성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같은데 뭐야? FBI가 있잖아요. 전체 그 범죄 수사를 하는 그 방첩을 하는 그다음에 영국 같으면은 MI5가 있고 MI6가 있다. MI6는 해외, MI5는 국내란 말이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누가 있다? 모사드는 해외를 하고 그다음에 신벳은 국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이런 식으로 해외와 국내 이 방첩 분야를 총괄하는 기구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경찰이 질서, 안녕. 국민들의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범죄자 이제 그러니까 범죄죠. 범죄 예방 범죄 예방 이런 부분에 경찰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그러면 이 경찰이 국내 그러면은 국내 정보기관으로 인정할 거냐? 사실은 지금도 이제 대공과가 있죠. 경찰에 보면은 대공정보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외 연락 그 책이 없기 때문에 기관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내에서 주민신고나 받지 다른 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국정원에서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방천망을 뻗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 기관들과 연계해서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뭐 바꾸고 그런 게 뭐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야. 참고로 국가정보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제 나왔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1961년도 뭐지 5.16 혁명이 있었죠. 그때 박정희 그 대통령이 이거 이제 자기 본래는 이제 정권 안보를 위해서 뭐냐면은 내가 정치하는데 나 정치를 반대하는 놈들 다 잡아들여. 그러면서 제목은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 위주로 간첩을 잡아라고 사실은 만들었는데 그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죠. 국내 국외 다 일을 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방첩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두 가지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 1981년도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바꾸자 해가지고 뭐가 됐죠? 안기부가 됐죠. 안기부가 됐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91년도에 국정원이 되죠. 인년 아니고 99년도.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이제 이때가 절정기였는데 차츰 가면서 약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의 드러나지 않죠.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래도 서훈 그 국정원장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전 국정원장도 국내의 방첩 업무를 과연 경찰이 해낼 수 있겠는가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나저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시험이다 이거지. 시험이고 그럼 시험 출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과거에 보면은 이게 언제요? 2006년도부터 시험이 아마 국가정보학이 정보직별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초창기에는 교재가 시험을 위한 교재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한두 권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 위주로 그 책 위주로 나와가지고 그 책만 바짝 공부하면은 80점 이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가 돼가지고 교재도 많고 출제 범위도 아주 다양하게 다 나와 다 나와. 그동안 안 나왔던 이 분야 경제 및 산업정보 분야도 이제 드디어 나오죠. 이게 중요했는데 그동안 출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보니까 나오더라 이게. 그다음 지금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이버전. 그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그 국가 핵심 기술 있잖아요. 핵심 기술을 이제 그다음에 산업 스파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고 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최근에 미국의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시카고 아니? 그 중국 영사 하나 철수시켰잖아요, 그죠? 휴스턴 왜 철수시켰겠어요? 산업 스파이 때문에 그런 산업 스파이. 미국에서 이 중국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대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기술 빼돌려 가지고 제가 발전한 거예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휴스턴에서는 뭐지? 러시아에서도 뭘 했다 그랬습니까? 해킹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훔쳐가려고 그랬다 했죠.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같이 묶어 들어간 거예요. 요게 휴스턴도. 그래서 걸린 거야. 걸렸는데 뭐다?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중국 영사관에서 스스로 우리가 그래 했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나타낸 거야. 그게 뭐야? 철수하라 그러니까 서류들을 갖다가 마당에 내놓고 불을 질러 버렸잖아. 왜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자기들이 그 나쁜 짓을 안 했으면은. 근데 보통 불이면은 아닌데 미국은 집에서 연기 낸다는 걸 상상도 못 해요. 내가 미국 살 때도 뭐라 그러냐면은 옆집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고기 좀 구우려고 이렇게 이제 야외 정원에서 이렇게 좀 구우려면 연기 좀 많이 나좀 조심해. 경찰 와. 그런다. 경찰. 연기가 조금만 나면은 경찰 온단 말이야. 그런데 휴스턴에 그러니까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소방차가 다 동원해 버렸잖아. 그만큼 중국이 이걸 산업스파이 활동을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이버 분야는 지금 사이버전이다, 사이버전. 이게 뭐로 바뀌냐면 미국에서는 벌써 이게 사이버 전자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이버 전자전으로 가기 위한 우리 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이버 전자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이버전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외부적으로 전자전을 통해서 그걸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요거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기계를 전자적으로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작동을 못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다, 묶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작년부터 이미 나왔고 올해부터 이제 근데 우리 국가정보학 어느 책에도 지금 이제 이거 언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제가 이걸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모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다양하다. 전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뭘 공부할 건지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목차도 한번 보자. 크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정보학 이건데, 국가정보인데 이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를 알고 국가정보를 알고 국가정보학은 왜 하냐? 정보학은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죠? 정보를 하면은 주로 뭐야? 이건 놔두고 일단 정보를 하면은 일반적인 정보는 인포메이션이란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우리 사회에서는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가정보에서는 뭐라고 한다? 인텔리전스를 한다. 국가정보라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보는 인텔리전스를 한다. 이 정보하고 이 정보와 차이는 비록 뭐냐면은 요거는 주로 이제 비밀성이 없죠. 요거는 이제 주로 비밀성이 있는 거예요, 비밀성. 요 차이가 제일 큰 차이거든. 제일 큰 차이고,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그냥 대충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만 해주면 돼. 설명해주고 설이 이렇다, 이래서 이 사람 설이 있고 이 사람 설이 있고 이래서 보니까 결국은 이게 공통적인 설은 이거다라고 하나 설명은 끝나지만은 이거는 뭐야?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이 확인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뭐냐면은 판단과 예측이 들어가요, 이거는 설명하고 끝나.
설명해서 결론 내면 끝인데 인텔리전스는 뭐냐면은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비밀성이 있고 이런 판단과 예측이 들어가는 게 바로 국가정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국가정보학이다. 그죠? 자, 이제 목차에서 보면 처음에 국가정보와 국가안보를 비교하고 주로 이제 우리 하는 목적이 국가정보는 뭐야? 국가안보와 모든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 최우선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 국가정보는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국가정보학이기 때문에 국가정보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순환 단계. 왜냐하면은 이 정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다섯, 여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정보, 그냥 쓰면 정보냐? 아니라는 거야. 어떤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하나의 정보가 완성된다. 그래서 그런 순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걸 보고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다? 정보 요구가 있고 첩보 수집이 있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분석하고 생산하고 나눠준다. 이게 다섯 가지 나오죠. 요걸 가지고 이제 정보 순환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정보 분석 단계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썰이 많아. 그래서 여기 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이 순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과 정보 생산 및 사용자. 그러니까 국가 정보를 왜 했는데 국가 정보를 왜 하냐 이거야. 왜 하냐? 또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이 정책, 국가 정책. 이 국가 정책과 정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렇죠? 국가 정보가 있긴 있는데 국가 정보 진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뭐 국가를 위해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뭘 하긴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내 국가 정책 수립부터 국가 정책 집행하는데 평가하는 데까지 모든 것에 내가 다 도와줄 거야. 국가 정보가. 걱정 마. 이게 바로 정보라는 거야. 그런데 요거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뭐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니보다 더 잘하는데 하고 무시하는 거는 이게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죠? 무시하면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하다가 잘못되면 뭐다? 또 남 탓하죠. 쟤들이 안 줬어.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보하는 사람들은 피곤해. 여러분들 이제 군무원 돼가지고 정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지. 각 부대가 정보 부서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매년 이제 훈련을 하죠, 훈련. 어느 부대 가든지 훈련 안 하는 부대는 없어요. 훈련하는 부대가 이제 훈련받아 이제 종류는 틀리겠죠. 국지 도발 대비해서 훈련할 수도 있고 대간첩 작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전국급 훈련은 뭐냐면은 우리 한반도 전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북한과 전쟁을 할 것이냐는 이 훈련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거 여러분들 실제 하게 돼요. 이제 보면은 완전히 비밀 속에 파묻혀서 하는 거야. 하다 보면은 항상 지휘관들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정보야. 정보. 그리고 브리핑 할 때도 제일 먼저 누가 브리핑한다? 기상이야, 기상. 기상도 누가 한다? 정보가 한다, 정보. 그래서 정보에서 기상부터 쫙 브리핑해요. 오늘 기상은 어떻고, 내일 기상은 어떻고, 24시간 후에는 어떻고, 72시간 후에는 이렇게 기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작전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지상작전에는 이런 명령을 미치고 공중작전에 명령을 미치고 그 다음에 해상전에서는 이런 영향을 미치고 쭉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정보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러한 기상 속에서 적의 활동은 이러이러한 것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왔고 또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적 활동은 이럴 것이다라고 쭉 설명하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작전에서 이런 기상과 정보에서 적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작전에서 볼 때는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러한 방책과 이러한 작전을 펼치겠습니다라고 쫙 하죠. 지휘관이 가만 듣고 있죠. 그러면은 뭐라면은 그 지휘관이 정보 진짜야? 이리 물어봐. 진짜야? 정부는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지휘관이 어떻게 할 거야? 작전을 어떻게 할 거야? 정보만이 적 지역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내가 보낸 사람이 거기 있다, 인원이 거기 가 있단 말이야. 적진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그 다음에 우리 감시 장비로 봐. 정보는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는 항상 뭐다? 내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지휘관하고 작전들은 함부로 못 대하는데 이래 놓고 훈련할 때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얘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뭐 어떤 뭐랄까 권리나 어떤 뭐 직위 같은 뭐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 되면은 얘는 배제될 수가 없어. 과거에 없고 주로 작전만 살아남는 이런 체계인데 지금 이제 정보가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죠? 큰 소리 치고 있어 이제. 왜? 갈수록 장비도 많아지고 우리가 정보 수집, 첩보 수집을 많이 하잖아. 우리 해군만 해도 정보 수집 함정이 있잖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정보사령부만 해도 항공기가 몇 대야 지금. 제가 군 시절 때는 없어서 진짜 겨우 한 대, 두 대 들어올 그런 시기였어. 그러니까 정보가 미국에서 정부 자료를 안 주면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꽝. 전국급 훈련할 때 브리핑 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미군들이 갖고 온단 말이야. 한국 거 지금 우리가 전방을 이렇게 정찰을 하고 위성 정찰, 항공기 정찰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오늘 아침에 브리핑 할 거야 하면 주잖아. 그러면 열심히 번역해야 돼. 근데 요 자식들이 말이야 좀 일찍 좀 주는데 8시 브리핑이면은 한 7시쯤 줘. 그러면은 7시에 말단이 막 번역해갖고 해서 이제 같이 PPT 만들어. 한글로 만들어요. 만들고 나면은 과장 보자 그러지. 처장 보자 그러지. 작전에서 보자 그러지. 그거 다 보여주고 와서 브리핑 하려면 연습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미군들이 브리핑 하잖아. 그럼 뒤따라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읽고 치우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군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정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미군들이 갖고 오면은 야 이거 틀렸어. 이거 고쳐. 이제 이런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많이 서글퍼서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도 계급이 뭔데 말이야. 요 또 계급 차이도 미군들은 전부 특수지 특수야 특수 정보를 특수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스페셜 전문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병이 하는 거를 일병이 하는 일을 우리는 소령중령들이 하고 있어. 그럼 준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야. 소령중령들이 하고 있어. 그만큼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병들은 아예 전문성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장교들이 다 하고 부사관들은 거기서 속된 말로 이렇게 그냥 물심양면의 지원밖에 못해. 이게 없어, 전문성이. 근데 지금은 다 살아났다. 그만큼 우리 군사 정보도 이제 전문성이 굉장히 살아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게 다 이 단계를 다 거치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정책 결정할 때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뭔지 이제 봐야 되겠죠. 또 이제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결정에서 이제
국가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일 먼저 자료를 주고, 왜냐하면 해외 정보를 줘야 어떤 대외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 결정에 하고, 그다음에 정보 생산과 정보 사용자. 정보 생산자는 누굽니까? 정보기구죠. 정보기관에서 정보 생산을 하고, 사용자는 누구? 정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용자다. 그죠? 그거.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 실패. 정보 실패. 왜 정보 실패가 나올까? 정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석되고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집이 잘못돼도 정보 실패를 할 수 있고, 이 수집된 정보를 잘못 처리해가지고 정보 분석을 엉터리로 하게 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저 실패는 결국 무슨 실패로 이어진다? 정보 실패는 정책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익과 국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보는 거야. 뭐야? 우리 대한민국이 6.25 때 어떻게 됐다? 왜 기습을 당했다? 북한군의 전쟁 준비 상태를 사전에 알지 못했죠. 그 뭐냐? 정보가 가서 알아서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북한군의 전쟁 준비 상태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정보에서 경고 실패라고 그러는 거야. 경보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뭐야? 판단을 잘못하면 정보 오판으로 인한 정보 실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잘 만들어 놨는데 제 정책 결정자들한테 줬어. 그죠? 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괜찮아. 안 올 거야. 쟤들 공격 안 할 거야. 하고 왜곡해버리는 거야. 그냥 내팽개쳐버린 거야. 그러면 그것도 정보의 외적인 실패, 내적인 아니 만들어가 밖으로 나갔지만은 외적인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보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 공작 활동. 이게 항상 제일 말이 많은 것이 비밀 공작 활동이죠. 과거에 미국이 비밀 공작 활동을 이제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걸 이제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해서 국가정보기구를 계속 단속을 했는데 그래도 또 9.11 테러 터지고 나서는 뭐다? 안 되겠다. 저놈들 없애야 되겠다 하고 법적으로는 다 못하게 해놨는데 암암리에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한 게 뭐예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하나 죽였죠? 이라크에서. 그것도 간단히 조그만 폭탄이나 이런 뭐 총기로 죽일 수도 있는데 물론 무인 항공기로 해서 미사일로 그냥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사실은 공개된 암살이야. 그게 공개된 암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비밀 공작이 아니라 아예 군사 작전으로 이걸 실행으로 옮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근데 요거는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해. 공작은 없을 수가 없어. 비밀 공작이 없다면은 나라는 그 해당 국가는 제대로 대외적인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왜? 상대 국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고 그 국가를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 비밀 공작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거의 지켜온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 나라 엎어버리는 거야. 이 비밀 공작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려. 자기가 미국을 옹호하거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죠? 동구권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뭐다? 다 이 미국의 비밀 공작에 의해서 다 넘어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에 이제 방첩 및 보안 활동. 방첩 한마디로 뭐 간첩이지. 간첩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무. 근데 방첩이라고 해서 그냥 방첩이 아니야, 이제는. 방첩도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활동을 다 한다 이제 방첩도.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걸 쉽게 어느 한 기관에다가 넘긴다.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활동. 보안 활동은 뭐다? 내가 지키는 거. 방첩 활동은 막 움직이면서 주로 좀 동적인 그 대공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 보안 활동은 숨는 거, 차장하고 뭐 위장망 치고, 그다음 내가 숨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안이야 이제. 그다음에 테러와 국제범죄, 테러. 지금은 이제 뭐 테러리스트들이 조금 약화되어 테러 활동들이 좀 약화되어 있는데, 이 테러가 9.11 테러 때문에 이제 많이 그 됐죠. 드러나고 잔악성이 드러나고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외로운 늑대들이 나타나가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총기 난사질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테러도 뭐다? 테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이 테러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기구에서 해외 테러 움직임을 알아야 우리나라도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정보원에서 한단 말이야, 그죠? 그다음 국제범죄도 마찬가지. 마약. 지금은 이제 마약을 어디다 준다 하더라? 경찰에 준다 했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약도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콜롬비아, 그다음 콜롬비아 어디야? 볼리비아, 페루 이쪽에 그 코카인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만에서도 생산되고, 그다음에 저기 아시아 지역에서도 생산되고, 태국이나 라오스 뭐 이쪽에 미얀마 이쪽에서 또 생산된단 말이야. 그런 해외에서 생산된 것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막기 위해서는 거기 현지부터 정보 활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생산돼서 오는 걸 루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마약 단속하겠다고 지금 이걸 넘기겠다는 이야기야.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정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사이버전. 이 사이버전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이버 이렇게 사이버 인포메이션 워페어 해가지고 표현을 해놓고, 뭐 어떤 데는 뭐 정보전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정보전은 이건 정보전이 아니고 사이버 정보전이죠. 여기 써놓은 말은 사이버 정보전인데, 이 정보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크고, 그리고 전에 이제 사이버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정보전이 뭐냐면은, 상대국이 나의 정보를 못 훔쳐가게 막으면서, 아니면은 정보 활동을 못하게 방해하면서 나는 상대국의 정보를 훔쳐오고 뺏어오고, 그러다 보면 뭐냐? 나는 적을 알고 나는 적은 나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정보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이버 정보전에서는 이게 서로 주고받고를 사이버 속에서 한단 말이야. 이게 사이버 속에서 두 개 뭉치다 보니까 사이버전으로 바뀌어버린 게 이제. 그래서 사이버전이 나오면서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전이나 사이버 정보전이라는 이런 말을 안 쓰고 주로 사이버전으로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이버 전자전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자꾸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변화라는 게 참 그래요. 지금 사이버 전자전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사회적으로 변하는 것도 보면은 지금 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뭐야? AI죠, AI. 면접도 뭐다? AI한테 간대. 면접 보러 가면요. 들어가세요. 면접 보러 오세요. 뭐라면 들어가면은 노트북 한 대 있어. 노트북에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노트북이 뭐라는 앉으세요 이런데. 그럼 노트북이
한 시간 이상 앉아가지고 질문을 계속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 안 하면 뭐다? 대답 안 하면은, 제대로 대답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시간 끝났습니다 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럼 출력을 해보면은, 이 대답한 게 없어. 그럼 집에 가세요 이러네. AI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대기업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 AI 면접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한다고요. 해본 분들도 있죠. AI 면접 해보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 자꾸 연습하면은 사실은 쉬워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AI가 면접해 놓은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뭐가 유행입니까? 언택트죠, 언택트. 언택트 뭐다? 대면으로 안 해, 이제. 그냥 컴퓨터하고 면접자하고 둘이 이야기 시켜놓고 면접관도 밖에서 이래 구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이사들도 전부 다, 이사진들도 자기 방에서 면접하는 걸 다 보고 있어, 이제. 그리고 의견을 제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만은 그 면접을, 그 입사 시험을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만큼 요즘 취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고도 하지만은 확실한 사람을 뽑아간다. 어설프게 준비해가지고 쓸데없는 스펙 막 쌓아놓으면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져 버려요, 요새는. 그런 면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대, 이 사이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산업 정보 활동. 저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냉전 기간에도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적이 없잖아, 그죠? 국가정보기구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생존 수단으로 하는 게 산업 스파이 짓 하는 거야. 그것도 지들한테 맨날 정말 안보 책임지주는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국, 일본, 이런 나라를 상대로 이런 경제 산업 정보 활동을 했다는 거지. 정보기구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방의 감초로 나오는 세계 주요 국가의 정보기구.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꼭 3문제 내지 4문제까지는 무조건 나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정보기구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세계 주요 국가 정보기구 속에는 북한도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다 전 세계 몇 개 안 돼.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자, 해외 정보기구는 뭐고, 국내 정보기구는 뭐고, 그 다음에 또 군사정보기구는 뭐다. 특히 이 3가지. 원래도 뭐가 나왔다? 다음 중 군사정보기구가 아닌 것은, 아니면 군사정보기구로만 묶어져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탁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 내가.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학교에서만, 학원에서만 공부해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정보기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 정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 협력. 정보 환경이 무진장 변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내 혼자서 힘으로 전 세계 정보를 다 찾아올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군사정보 협력을 체결했죠. 바로 그런 거. 근데 미사일과 북핵에 관한 사항만, 그것도 2급, 3급만 탁탁 제한을 해놨죠. 그런 부분만 이렇게 국가 간 정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보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지만은 하더라도 딱 한정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요 국가정보기구의 통제. 지금 우리가 대정보 안전인가 이걸 만든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통제 때문에 그래, 통제. 통제가 뭐야? 네 마음대로 설치고 국민들 괴롭히지 마라, 국민들 사찰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통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가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 있죠? 국회 정보위원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속 보고받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국회 정보위원회 보니까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오고 정보가 뭔지 정보에 근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우르르 앉아 있더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1급, 2급 비밀들을 그 앞에서 브리핑 한단 말이야. 그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죠? 언론 플레이로 다 들고 나가죠. 골치 아프다 이제. 왜? 아는 사람은 내가 이걸 보더라도 이건 노출시키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밖으로 누설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야 저런 게 있는데 신기하네. 야 기자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말이야 정보위원회 갔더니 이런 거 있더라. 막 나오는 건 막 나와. 최근에 아니라 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2급, 3급 비밀 브리핑 해놓으면 바로 언론에 떠들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때 LIC에 비밀 없는 걸로 하자. 우리나라는 필요 없다. 비밀 제도를 없애버리자. 이런 정도까지는. 왜? 그 세상에 국가정보원장이 브리핑한 게 그날 당장 언론에 나오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작전 계획을 쫙 써가지고 언론에 내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죠? 그만큼, 지금 국방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정보위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왜? 그냥 배정을 했기 때문에 너 이리 가, 너 이리 가, 너 이리 가, 이거 전문서이고 뭐가 필요 없어. 그리고 다음 장은 환장하는 거는 2년이야 2년. 2년 동안 앉아가 뭘 하겠습니까? 전에는 4년이어서 처음에는 4년 해놨더니 누구한테 가냐면은 국방위원회하고 정보위원회 같은 데는 자기 지역구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지역구 가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갈 일이 없어. 국방하고 정보위원회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서로. 여기 가면은 돈도 안 돼. 돈도 안 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럼 2년으로 하라 이러네. 미국은 4년인가 6년인가 4년인가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뭘 알겠냐고 그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정보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정보위원회라고 해서 국가정보원회 정보원장이 보고하는 그런 1급부터 3급 비밀까지 전부 다를 브리핑 받고 주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걸 받아보고 주체를 못하니까 막 내뱉는 거야 그냥. 아니다. 그래서 통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실정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을 정보에 대한 우리 정보 범위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를 이제 알아봤고, 그래서 기초 과정은 뭐다? 한 달이죠. 한 네 번에서 뭐 다섯 주 정도 할 겁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이 내용이 이 각 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기초 과정에서는 찾아보고, 그다음 기본 과정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체 장이 이 한 권에서 뭘 다루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고 그 세부 내용을 알고, 이거 어디 있더라 라고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국가정보는 내가 완전히 이제 범위는 다 알았어. 범위는 아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찾아가서 그 내용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 잘 알면은 빨리 익숙해져. 요것만 하여튼 미리 다 익숙해 놓으세요. 이 범위다. 국가정보학은 이런 것을 배우는구나. 그리고 단계별로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국가정보 들어가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여기서 찾으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